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군은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고 대신 그곳에 블레셋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면서 각자 다른 인종이 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속시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원래 자신들이 살던 땅에 그들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은 20세기 초반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세력 확장은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던 수백만의 기존 팔레스타인인들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영국은 유엔에 이 문제를 떠넘기게 됩니다.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는 이 지역에 두 개의 국가를 건설하며 영토는 유대 국가가 56.47%, 아랍 국가가 42.88%, 그리고 0.65%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은 유엔에서 관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같은 결정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갑자기 영토를 빼앗기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를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각종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협박을 하거나 위협하기도 했고 심지어 학살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조직들의 위협에 공포를 느낀 아랍인들은 점차 자신들이 살던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이렇게 영토를 확보한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즉시 병력을 투입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1차 중동전인 독립전쟁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로 구성된 아랍 연합군들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힘겹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 세계에서 속속 유대인들과 무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서서히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휴전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기존보다 25% 정도 넓어졌습니다. 1952년 이집트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 쿠데타를 주도한 나세르는 이집트의 왕정을 끝내고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본인 스스로 이집트의 2대 대통령이 됩니다. 나세르는 자신의 임기 중 뚜렷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나일강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던 미국과 서유럽은 나세르가 정치적으로 소련과 가까워지자 이를 이유로 자금 지원을 철회합니다. 그러자 1956년 나세르는 영국과 프랑스의 소유였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기로 하는데 이에 반발한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수에즈 운하를 되찾기 위해 이집트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수에즈 전쟁이라 불리는 2차 중동전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방대한 시나이 반도를 차지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이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고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게 되자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 돌려주었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이집트의 나세르였던 것입니다. 그는 침략자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물러나게 만들어 주변 아랍 국가들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중동 지역에 당분간 전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유입시켜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무기를 들여와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이집트의 나세르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그들의 각종 신무기를 지원받으면서 군사력을 키워나갔고 이렇게 강력해진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연합해 이스라엘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시리아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해 여러 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국방보다는 정권 유지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게릴라 부대들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는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의 국경지역에 농부들을 보내 그곳을 트랙터로 경작하게 하고 이를 목격한 시리아군이 포격을 실시하면 바로 맞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점차 영토를 확대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모세 다야는 시리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80%는 이스라엘이 도발한 것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긴장이 고조되자 이집트의 나세르는 시리아와 상호안보 조약을 체결합니다. 사실 나세르는 아직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시리아와 안보 조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세르의 발행과는 달리 시리아는 중동의 맹주라 생각하는 이집트와 안보 조약을 체결해 이스라엘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는 요르단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인접한 요르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르단의 국왕 후세인은 처음엔 같은 이슬람 교도들인 그들을 흡수하여 함께 살아보려 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또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도 소극적이었으며 그들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으로부터 군사교육을 받아 영국식 무기와 군사 교리를 습득하고 있어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다르게 쉽게 물러나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르단 역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국산 호커 헌터는 이스라엘이 보유한 미라주 전투기의 상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르단 조종사들은 국경 분쟁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출격해야 했습니다. 1967년 중동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시리아와의 소규모 국경 분쟁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었고 요르단과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르단과 시리아가 믿을 수 있었던 상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 바랬던 것입니다. 1967년 5월 14일 이집트는 정군에 전투 대비 태세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을 시나이 반도로 이동시키는데 이러한 이집트의 행동은 사실 일종의 기만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이 중동의 맹주라며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아직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르단과 시리아가 무언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병력을 시나이 반도로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과 소련, 영국의 정보국에서도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응을 자제합니다. 이집트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집트 카이로의 라디오를 통해 연일 전 아랍으로 방송됩니다. 당시 아랍인들의 대부분은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논설위원의 목소리는 거의 유일한 소식통이었고 이 방송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그대로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나세르의 모습은 아랍의 영웅으로 부각되었으며 그는 아랍을 보호해줄 구세주로 여겨졌습니다. 1967년 5월 22일 승리감에 도취된 나세르는 또 한 번 행동에 나섭니다.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로 이어지는 티란 해협을 봉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세르는 이같이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국기를 단 배는 아카바만을 지나갈 수 없다. 아카바만 출입에 대한 우리의 주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전쟁으로 나아가겠다. 나세르가 봉쇄를 선언한 티란 해협은 이스라엘의 에일라트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이곳이 봉쇄되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한 무역로가 막히기 때문에 멀리 아프리카를 돌아 지중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세르의 행동 또한 기만책이었습니다. 그는
예하 부대에게 해협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상선에 대해서는 위협 사격만 가하고 이스라엘의 함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격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나세르의 기만술은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티란 해협이 봉쇄되었다는 소식이 조간신문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으로 알려집니다. 이스라엘 총리 레비 에슈콜은 전군에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제 중동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임박해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